자, 페이지 21페이지.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가속도의 법칙.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면 진짜 많이 할 거예요. 23페이지에 나오는 도르래까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우린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운동 방정식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간단한 F는 MA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힘과 가속도 어떤 뜻이야?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힘과 가속도.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힘과 가속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 증가,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 감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 됐니?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 여기까지 됐어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아. 됐니? 물리를 못하는 애들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속도와 가속도를 같이 묶어요. 아니요. 가속도는 절대로 속도랑 묶으면 안 돼. 가속도는 힘이랑 묶는 거예요. 속도는 따로, 가속도는 힘.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지? 자, 두 가지요.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요것도 간단하게 책에 없어요. 속력이 증가할 때, 자, 속력이 증가할 때 무슨 뜻? 니네들 물리의 뜻을 알아봅시다. 속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뜻? 가속도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속력이 증가하려면 물체의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아야 하죠. 됐나요? 속도가 증가했어요. 속력이 증가했어요. 빨라졌어요. 무슨 뜻?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라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대. 여기 뒤에서 사람이 발로 얘를 이렇게 같은 쪽으로 차면 얘는 더 빨라지는 거 맞잖아요. 당연하단 말이죠. 물체의 이동 방향이랑 내가 준 힘의 방향은 같을 때에만 속력이 빨라지는 거라고. 됐어요? 가속도가 커요, 작아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력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방향만 같으면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 힘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면 요 녀석은 가속도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으니 속력이 빨라져요란 말은 뭐라고?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됐나요?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란 뜻이에요. 됐나요? 이게 한국말이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리적 용어여서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야, 이동 방향으로 힘주면 빨라지는 거 맞잖아. 이거는 쉽죠. 그런데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는 좀 어려워해요. 됐나요? 그럼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면 아,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똑같구나 라고 하면 좀 쉬워진단 말이죠. 됐나요? 속력이 빨라져요. 그럼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은 같을 때에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요를 가지고 가속도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어요. 됐나요? 속력이 빨라지는 걸 가지고 힘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어요. 속력이 빨라지는 것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의 방향이 같구나예요. 됐어? 절대로 가속도의 크기랑 묻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속력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속력이 감소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크기는 상관없고 방향만 반대인 거죠. 이동 방향과 내가 준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반대 방향. 그러면 다시 밑줄을 긋고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동차가 있었어. 이쪽으로 달리고 있었대. 그런데 얘가 속력이 점점점 감소한 거야. 자, 질문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가속도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 아, 속력이 느려졌으니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구나.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는 빨라졌죠. 얘는 느려졌죠. 그럼 위쪽에 빨라질 때와 아래쪽에 느려질 때 가속도는 누가 크니? 됐어? 빨라져요, 느려져요로 가속도의 크기를 찾을 수는 없다고. 됐니? 가속도의 방향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물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얘는 속력이 빨라졌고요. 얘 느려졌으니까 얘 가속도가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크기는 속력의 증가 감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국어용으로 요런 두 개를 꼭 묶어줄 수 있으면, 요렇게 묶어줄 수 있으면 시험 문제 물리를 낚여오지 않을 수 있어요. 됐나요? 방향에 대한 내용만으로 속력 증가 감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속도가 증가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야? 가속도가 증가했대. 그럼 얘는요. 빨라졌니 느려졌니? 됐어? 가속도가 증가했대요.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이걸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럼 가속도가 빨라졌어요. 가속도가 커졌어요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아,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가 증가했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답니다. 됐나요? 가속도가 증가했구나 그러면 아, 힘의 크기가 증가했구나. 그럼 한 번 더 써볼 수 있나요? 가속도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얘는 아, 가속도가 감소했어? 느려졌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됐니? 절대로 안 된다고. 아, 내가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가 점점 감소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됐니? 자, 그러면 물체의 방향과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빨라지죠.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힘주면 속력은 느려지는 거 맞지? 그럼 가고 있는데 속력이 변함없으면 힘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죠. 속력이 변함없으면 힘을 주지 않은 거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힘을 안 줬으면 가속도는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가속도가 증가할 때 그냥 가속도 운동이고요. 가속도가 감소할 때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계산할 수 없어. 그럼 맨 아래 가속도가 일정해요를 배우는 거죠. 우린 등가속도 운동만 배우니까.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힘의 크기도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산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묶어주세요.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아, 방향만을 비교하면 속도, 크기를 비교할 때는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힘의 크기랑 비교해요. 그러니 묶어주세요. 단어를 묶을 수 있어야 돼. 낚여오는 애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속력은 빨라지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틀려오는지 알겠어? 힘을 점점 작게 주면 속력은 느려지니? 됐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단어인지 알겠어? 완전 연관성이 없는 단어거든요. 지금 시간은 500ml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연관성이 없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연관성 없는 단어를 나눌 수 있으면 물리 되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안 낚여올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요. 공식이 있습니다. F는 MA. 공식을 활용해 먹어봅시다.
F는 MA. 자, 첫 번째 F는 MA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죠? F는 MA가 무슨 뜻이야? 얘는 힘이란 뜻이고요. 얘는 질량이란 뜻이고, 얘는 가속도란 뜻이죠. 그래서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단위를 써보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힘의 단위는 뉴턴. 언제나 힘 그러면 단위는 뉴턴.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램이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돼요. F는 MA의 기본 개념은 킬로그램입니다. 얘 역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물리 공식에서 이퀄을 기준으로 양쪽 편에 있으면 비례라고 해요. 다시 물리 공식에서 양쪽 편에 있으면 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질량은 무슨 관계? 그러면 비례 관계야. 됐죠? 그럼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됐나요? 물리 공식에서 같은 편에 있으면 반비례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야. 됐죠? 그래서 니네 책에 나오는 그래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자, 해볼까? 힘과 질량은 무슨 관계라고? 비례. 비례 관계예요. 그럼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가속도 일정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질량 가속도라면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됐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 힘과 질량은 비례 관계래요. F는 질량에 비례한대. 이렇게 쓰면 비례라는 뜻입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힘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공식을 한번 바꿔볼까? 공식을 바꾸면 A는 M분의 F라고 바꿀 수 있죠. 그치? 됐어? 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M분의 F라는 공식 꼬라지가 나오면 여기다가 X축을 넣고 여기다 Y축을 넣는 거 맞지? 그치? 되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무슨 뜻?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를 우리는 MF 그래프에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가속도는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일정하죠. 그냥 저절로 비례한단 말은 가속도는 일정이요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얘도 마찬가지요.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죠? 그럼 얘도 공식을 바꿔보세요. 질량이라는 공식으로 바뀌지 않겠니? 그럼 얘는 A분의 F라고 써서 X의 증가량을 밑에다가 Y의 증가량을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A분의 F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질량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울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되니? 이걸 굳이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질문 여기에 F, 여기에 M 하나는 이렇게 A, 하나는 이렇게 B. 자, 가속도는 누가 크니? A가 크니? B가 크니? 가속도는 A가 클까요? 가속도는 B가 클까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나이가 어린 애들일수록 좀 쉽게 풀 수 없을까? MF는 질량과 힘이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는 기울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됐나요? 자, 가속도가 기울기 값이 되려면 X축이 M이고 F가 Y축이어야 돼요.
이해됐니? 그런데 얘는 F가 F는 M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는 질량이야. A가 기울기가 크죠. 그래 가속도가 커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안 된다고. 됐어? 물리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따지면 미지수가 없어요. 아까 문제에서 V 어쩌고 T1 구해라 이렇게 나왔지. 미지수가 없어. 그렇다면 직접 넣어도 상관없죠. 10N이 작용했을 때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1kg이래 2kg이래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럼 우리는 F는 MA로 푸시면 돼요. 얘는 10N을 줬는데 A라는 애는 2kg짜리구나. 그럼 A는 5구나. 됐어요? 그럼 F는 MA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10N을 줬는데 B는 1kg이구나. 됐니? 그럼 얘는 10이구나. 얘가 크구나.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굳이 책처럼 기울기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굳이 가르쳐 주기는 싫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됐니? 물리를 공식화하지 마시고요. 물리를 기호화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를 넣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풉니다.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니네들도 그냥 툭 맞춰보세요. 내봅시다. 자, 여기가 가속도, 여기가 질량. 됐니? 하나는 A, 하나는 B. 자, F 누가 크겠니? A와 B 중에. 되셨어요? 자, 그러면 고를 수 있어? 반비례는 기울기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 숫자를 넣어. 됐어? 숫자를 넣어. A니까 뭐 2m/s 제곱 이렇게요. 숫자를 넣어서 그냥 직접 문제를 푸세요. 질량은 1kg, 얘는 질량이 2kg.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넣어. 미지수를 없애고 기호를 없애세요. 숫자를 직접 넣으세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질량 A는 2m/s 제곱인데 질량은 1kg짜리구나. 이렇게요. 됐어? B는 얘는 2m/s 제곱인데 질량은 2kg짜리였구나. 그럼 얘가 크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F는 MA를 적극 활용할 건데 숫자를 직접 때려 넣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 여기 그래프에다가 뭐 비례, 반비례, 뭐 공식처럼 바꾸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n분의 1 여기 A. 자, 그래프는 곡선이야 직선이야? 되니? 이런 그래프 되게 약하죠. 얘는 그래프가 비례야 반비례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반비례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A와 M과 반비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나요? 반비례라는 기호는 없어요. 과학에 반비례의 기호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A와 N분의 1에는 비례해요라는 뜻이죠. 됐죠? 그래서 A와 N분의 1에는 비례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항상 언제나 X축과 Y축을 보는 겁니다. 됐지? 그럼 질문 하나만 해볼까? 자, A 여기 있고 B 여기 있대. 힘은 누가 크니? 됐나요? 됐어? 힘 누가 커요? 또 해볼까? 자, 여기다가 똑같이 맞춰주면 M을 뭐 2분의 1 이렇게 맞춰도 되죠? 그럼 M은 2kg이라는 얘기지. 됐죠? 그럼 질량이 똑같아.
얘는 가속도가 1m/s 제곱, 얘는 2m/s 제곱. 그럼 F는 MA라 그랬으니까 2kg이니까 2분의 1 값 나온 거 맞죠? 그죠? 그럼 요 M은 2kg 맞지? 그럼 넣어요. 2kg짜리에 1m/s 제곱이 크니 2kg짜리에 2m/s 제곱이 크니 얘가 큰 값 맞죠? A가 크죠. 됐나요? 이렇게 숫자를 때려 넣는 게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발 이게 비례구나 반비례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정확한 개념으로 미지수를 없애고 뭘 하나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세요. 됐지?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되니?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풀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자, F는 MA와 힘과 가속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합쳐봅시다. EX1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보세요. 끝까지 다 해내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었대. 10m/s로 달리고 있대요. 됐지? 얘는 질량이 2kg이래요. 부응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어. 10m/s가 되었어. 2초 만에. 됐지? 자, 질문이요. 가속도 얼마야? 0 가속도는 0. 이동거리 얼마니? 20 원래 10인데 20m요. 됐나요? 이제 한 칸만 더 내리면 되지. 우린 이 한 칸을 더 내리려고 앞에서부터 계속 배워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 힘은 얼마니? 몇 뉴턴? 0 여기까지 됐나요? 얘는 2kg짜리인데 가속도가 0이니까 힘은 작용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한 줄 쓰려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그렇게 미치도록 배우는 거예요. 쉽지. F는 MA는 굉장히 쉽습니다. 요게 기본기가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EX2 자동차가 있었어. 정지 상태였대요. 얘 2kg이래. 부응하고 달렸어. 5초 동안. 자동차는 20m/s가 되었대요. 됐지?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건데 한 줄만 내리면 되잖아요. 자, 가속도 얼마니? 툭 맞출 수 있겠어요? 네. 그냥 플러스 4m/s 제곱이요. 크기만 쓰세요. 그럼 부호를 지우는 겁니다. 되니? 자, 다시요. 그럼 이동거리는 몇 미터라고?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요. 0, 20, 얘는 12니까 평균 속력이 10이니까 15, 50m요. 여기까지 와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죠. 그럼 마지막 하나요. 이물체에 작용한 힘은 몇 뉴턴? 됐어? 그럼 얘는 2kg짜리인데 지금 4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나는 이 녀석한테 지금 8뉴턴의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됐어? 됐니? 자, 마지막 질문이요. 그럼 두 번째 힘 준 거 맞지? 그럼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니? 네! 왜요? 빨라졌으니까. 됐어? 그럼 다시요.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니? 네! 왜요? 빨라졌으니까요. 이해됐어? 빨라지면 방향이 같은 거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 EX 3번이요. 그럼 이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과 가속도가 주어진 거 맞죠? 그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이에요. 자동차가 있었어. 20m/s로 달리고 있습니다. 2kg이래요. 브레이크를 밟은 거지.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했대. 되니? 2초만이야. 가속도 얼마니? 툭 하고 쓸 수 있죠.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됐나요? 여기다가 쓸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0m/s 제곱. 와줬어? 목숨 많이 하시면 이런 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얼마니? 그럼 얘 사이 값이니까 평균 값은 10m/s가 되겠죠. 평균값. 그럼 평균값에 2를 곱했으니까 20m 달려가서 정지했겠네요. 그치? 그럼 마지막 하나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어떠니? 몇 뉴튼? 2kg 힘 줬는데 요 녀석 이렇게 내려오면 10m/s 제곱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나는 힘을 얼마를 준 거야? 20N의 힘을 준 거지. 됐지? 자, 질문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요? 반대 방향이어야 되지. 이해됐어?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 녀석의 힘의 방향은 반대쪽으로 작용한 거 맞죠? 이게 힘의 방향이지. 왜? 느려졌으니까.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아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 맞죠? 왜요? 느려졌으니까. 됐니?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4m/s 제곱 마이너스 10m/s 제곱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크니? 됐어?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값을 씌워서 숫자만 크면 무조건 크기는 큰 거 맞지? 가속도는 얘가 커요. 그러면 빠르니 느리니? 쓸 수 없다 그랬지.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고요. 빨라요, 느려요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빨라요, 느려요는 방향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속도가 빨라졌구나. 그럼 이동 방향과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니 물리에서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나중에 운동량, 충전량 지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1단원의 계산형 시험 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방향과 힘의 가속도의 방향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 저 녀석을 잘 정리해 주셔서 시험 문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한 칸만 더 볼까? 한 칸만 더 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EX4요. 이 문제가 물리 문제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해볼게. 자동차가 있었어. 10m/s로 달리고 있대요. 질량은 2kg이에요. 그치?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 되니? 됐어? 자, 이물체의 맨 결론 6초 후의 속력은 몇 m/s? 여기까지 오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몇 초면 멈춰요? 몇 초면 멈출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가상의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정지하겠지, 그지? 몇 초 걸리니?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는 2초가 걸려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요, 시작했는데 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가졌으니까 속력은 점점 느려져서 언젠가는 정지하겠지. 그럼 나는 이 녀석 힘을 얼마 준 거라고? 16. 네, 10N을 계속 주고 있는 중인 거죠.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럼 힘 방향 이쪽 방향, 가속도 이쪽 방향 이렇게 된 거 맞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느낌 왔어? 그럼 잘 봐. 얘한테 힘을 계속 10N을 줄 건데 와서 정지할 때까지 2초밖에 안 걸리죠. 그럼 6초 후에는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가 시험 문제가 나잖아요. 됐니? 그럼 얘는 이렇게 왔는데 정지했어. 그런데 계속 이쪽으로 막 힘을 주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지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편으로 되돌아갈 때 또 5에 이제 갑자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졌죠. 그럼 속력은 점점 빨라지겠지.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마이너스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요. 됐니? 그럼 다시요. 2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속도 값은 변하지 않죠. 방향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5m/s 제곱인데 요 가속도 앞에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라고? 요 녀석은 속력이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됐니? 어느 방향으로? 여기다가 쓰는 거야. 앞쪽으로. 이게 물리의 표시법이거든요. 그런데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 녀석만 쓰는 거야. 앞쪽으로 지금 속력이 감소하고 있구나. 됐어? 앞쪽으로 지금 속력이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써볼까? 2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야? 5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힘의 크기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질량 변함 없으니까 가속도도 변함은 없어야 돼요. 그럼 얘는 5m/s 제곱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지? 그런데 이 2초에서 6초 사이는 어떻게 운동하는 거야? 뒤로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속력이 증가하는 건 가속도에서 무슨 부호로 표시해?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 맞죠? 그지? 그런데 지금 뒤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기호도 마이너스 값이 돼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되셨나요? 이게 물리에서 꽤 어려운 개념입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마이너스 5m/s 제곱이면
반대로 가고 빨라지잖아요. 반대로 가면 플러스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로 가서 플러스는 맞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됐어? 그러니 여기에 부호를 계속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됐니?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녀석을 살짝 이렇게 떼다가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2에서 4, 6초까지는 가속도가 역시 마이너스 5m/s 제곱이죠. 됐니?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고? 얘는 앞으로 속력이 감소란 뜻이고요. 얘는 뒤로 속력이 증가란 뜻이지. 그죠? 여기다 다시 그릴 수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뒤로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시간은 4초가 걸릴 거예요. 자, 뒤로 속력이 빨라졌어요. 5m/s 제곱이면 4초 동안 몇 m/s가 될 수 있어? 됐니? 그럼 여기는 20m/s가 되겠죠. 그죠? 되셨나요?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10이니까 4에서 40m.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니? 가운데가 5니까 5이 10m야. 됐죠? 얘는 가다가 10m를 가다가 정지. 그 다음에 뒤로 40m를 더 온 거지. 그럼 6초 후의 속력은 20m/s가 되고요. 뒤쪽 방향. 마이너스 아니. 속력을 물어보는 거죠. 속력은 부호를 붙이지 않아요.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니? 6초 동안. 앞으로 10m, 뒤로 40m. 50m가 될 거고. 변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10m 갔다가 40m 되돌았으니까 30m. 어디로? 뒤로. 그렇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 하나만.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프가 편할 때도 있어요. 자, 해봅시다. EX 마지막 라스트.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어. 10m 있으니까 20m 한번 할까?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 녀석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0m/s예요. 됐죠? 됐니? 자, 질문 한번 해볼까? 6초 후에 이 녀석의 속력은 몇 m/s? 그럼 6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 변이는 몇 미터? 되셨나요? 자, 자료가 딱 2개밖에 안 나왔죠?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질문. 몇 초 후에 정지할 것 같니?
10씩 줄어들면 몇 초면 정지해요? 2초 걸리겠죠. 그게 너희 머릿속에 이 정지의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럼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개념은 이렇게 2초가 걸리는구나 라고 와야 되죠. 그런데 나 지금 6초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0에서 2초까지는 정지할 때 쓰는 거 맞지? 속력이 감소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 주는 거 맞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주는 거 맞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둘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지했구나. 아, 가속도가 10이니까 정지할 때까지 2초가 걸리겠구나. 됐니?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니? 현재 20m를 달려갔겠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됐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야? 정지해서 다시 이쪽 편으로 빨라지는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해됐나요? 아, 얘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쪽 편으로 이렇게 빨라지겠구나. 몇 미터 퍼 세크가 될까요? 가속도는 역시 마이너스 10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됐니? 그럼 2초가 지났으니까 여기는 4초라고 쓸 수 있겠죠. 왜? 6초니까요. 그치? 그럼 2초 동안 정지하고 4초 동안 뒤로 갈 거 아니겠니? 그럼 4초가 완성됐으니까 10m/s로 달리면 얘는 뒤로 40m/s가 될 거고요. 이동거리는 얼마니? 2, 4, 8, 1이니까 뒤로 80m를 달리겠죠. 됐어요? 이거 두 번 하시면 시험 문제 끝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6초일 때 속력은 40m/s가 될 거고요. 이동거리는 20 갔다 80 갔으니까 100m가 될 거고. 그치? 변이는 20 갔다 80 갔으니까 60m 갔겠죠. 뒤로. 됐나요? 그치? 자,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속도, 속력, 수축은 시간. 자, 그래프 간단하게 그립니다. 처음에 속력이 얼마였어? 20m/s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된다고? 저 문제에서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지? 기울기가 가속도니까요. 됐니? 그럼 얘를 이렇게 쭉 내려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려면 여기 값은 얼마니? 네, 됐나요? 그러니 2초일 때 속도가 0이니까 정지죠. 그래서 그럼 이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힘의 방향도 힘의 크기도 변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으로 계속 똑같아야 돼. 계속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 4초, 6초까지 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으로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값은 얼마여야 된다고? 40이어야 되지. 됐죠? 그럼 요 삼각형이 요만큼이 생겨납니다. 요만큼이 앞으로 가는 거리고요. 삼각형이 요만한 삼각형이 하나 또 생기지. 요게 뒤로 간 삼각형이에요. 되셨나요? 지금 이 문제가 얘예요.
삼각형은 값이 얼마야? 20m 맞지? 여기 위에 삼각형은 얼마야? 4, 2, 80m 맞죠? 됐나요? 왜? 면적은 이동거리입니다. 면적을 부호에 상관없이 다 더하면 이동거리가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면 변이값이 나오겠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2초일 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값은 달라야 되는 거 맞죠?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 해볼까? 공식 알고 있는 사람 V0 V T A S 구해볼게요. V0는 지금 처음 속도 얼마야? 20m/s로 달리고 있었죠. 정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나중 속도가 얼마 됐는지 우리 구할 거고요. 시간은 저기 6초라고 써있지, 그치? 됐죠? 가속도는 저기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고 써있지, 그치? 됐나요? 그럼 넣어보세요. 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공식은 굳이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꾸 문제를 풀려 그러면 공식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알고 있으면 적극 활용하는 거죠. V0는 20, 시간은 6초, 2분의 1에 마이너스 10, 시간은 6의 제곱. 되니? 그럼 얘는요? 120 마이너스 180 80 180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뒤로 60m 같죠? 뒤로 60m 변이값이죠. 뒤로 60m 바로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2번 공식을 썼으면 3번 공식도 한번 써볼까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물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2 넣고요.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동거리는 마이너스 60. 속력은 V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 이게 공식이죠. 왜? 여기 값이 마이너스 6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쓸 때는 부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거 곱하면 얼마니? 곱하면 얼마야? 1200? 은 V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400? 400 넘기면 1600 V제곱이야. V 얼마? 40. 어때? 답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공식을 쓸 때는 부호를 없애면 안 돼요. 반드시 부호까지 같이 넣어야 공식을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내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릴 땐 부호를 잘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 공식을 쓸 때가 되면 부호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공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때? 그래프 후에도 답이 나오고요. 공식을 써도 답이 나오죠. 결론은 뭐야? 우리 알고 있는 걸 해도 답은 풀 수 있죠. 그죠? 물리 쉽잖아요. 이 물리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됐니?
요거 잘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쉬워집니다. 지금 마이너스 40원이 마이너스 40이요? 속도니까 마이너스 40. 부호까지 넣어. 크기를 써라 그러면 부호는 생략. 계산을 할 때는 부호를 넣어서 계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 어떤 거 할 거야? 공식 할 거야? 네, 공식 하셔도 돼요. 그래프를 그릴 거니? 뭐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간 거 할 거야?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랬죠? 어떤 걸 써도 틀려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됐니? 이 정도는 되나요? 이걸 기본으로 운동방정식을 설명할 겁니다. 뒤쪽에 넘기면 운동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고 있는데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막 공식 같은 게 막 나와요. 우리 공식 안 할 거야. 써주는 패턴을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특히 많이 나와요. T는 실의 장력이에요. 실의 장력은 M1 더하기 M2분의 M1, M2를 곱한 것에 G를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 공식 안 할 겁니다. 됐나요? 공식 안 할 거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공식처럼 다 외우면 상황마다 공식이 필요해요. 안 할 거예요. 됐나요? 운동방정식 잠시 후에 한바탕 설명할 겁니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